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황당한 근황입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이 계속해서 말폭탄을 던지면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도 동행한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3,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동반 일정으로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속으로 김건희 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과연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튼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서대로 국빈 방문한다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번에도 나가서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돌아다닐 때마다 말만 꺼내면 사고가 터지고 영부인은 외교를 간 건지 아니면 명품 쇼핑을 간 건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쇼핑 가냐, 숨어 있다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구나, 심심하면 아무 성과도 없는 해외 방문을 가냐, 수사 안 받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중간 응원한다는 내용이 일부 있고 열의 9은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자는 반응이 저렇게 해외로 간다고 언플할 때마다 더더욱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물타기 하겠다고 배현진 의원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계속 언급하면서 무슨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힘에서는 아예 김정숙 여사 특검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윤상현 의원도 정신 못 차리고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저러면 저럴수록 김건희 씨에 대한 역풍만 커져가지 지금이 문재인 정부 8년 차냐, 이런 얘기가 당장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미자 국힘 의원도 무슨 국민 열세 타령하고 관광 타령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말 아니냐고요.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가게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김정숙 여사였습니까? 이러니 강민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하면 국민 대다수가 누굴 떠올리겠냐?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떠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비교 분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딱 잘라서 너 돈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기준점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비 한번 공개해봐라. 재벌들과의 술자리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공개해봐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는 기내식으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해봐라. 이게 당연히 타당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국혁신당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고 예고했고요. 어제 도종환 전 장관이 초청장을 직접 공개를 했죠. 이걸 공개하면서 이게 어딜 봐서 셀프 초청이냐, 이렇게 반박에 나섰고요. 호화 기내식 타령하는데 50명이 같은 도시락을 먹었다는 겁니다.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고요. 초청장이 투트랙으로 왔다는 거죠. 문체부 장관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여사 초청장이 따로였다는 건데 이걸 지금 뒤섞어서 비난하고 있다고 저런 말장난을 하는 배현진 의원한테 정면 반박한 거고요.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오면 정부가 이전 정부 때 들어갔던 돈과 비교를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외교 일정도 다 수행했다는 거고요. 셀프 초청이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가지고 지금 저들이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김건희 씨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교 문제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정쟁화를 해버리면 앞으로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 내외 프랑스 대통령, 캐나다 총리 등등 다 방문 요청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외교 관광이었다는 말도 안 맞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양해각서 체결, 디왈리 축제,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모든 외교 일정도 다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 관련해서 6,292만원 타령하고 있는데 이 중에 4,125만원은 운송과 보관료로 썼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내식 운송 및 보관, 기내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 기내식 외 식료품, 이렇게 상세한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적 이슈를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이를 두고 배현진 의원의 반응이 정말 코미디인데요.
영부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얘기합니다. 아, 좋다니까요. 영부인의 해외 방문 경비를 부처에서 막 만들었을 수 없다. 영부인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 아니냐. 아니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는 도대체 뭐냐? 지금 저들이 아무리 말장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권 여당, 집권 세력, 이게 지금 국힘하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영부인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단순히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한다고 욕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잣대, 배현진 의원이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용산에다가 해보라니까요?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배현진 뭐 잘못 먹었나? 뻔뻔한 거는 정말 타고났구나. 한심한 충성 경쟁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냐? 오히려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힘의 박준태 씨는 까도 나오는 양파 여사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양파 여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떠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평 땅 논란이라든지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허위 학력 및 경력 논란이라든지 게다가 과거에 끔찍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던 거, 이게 양파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놓고 이 모든 걸 김정숙 여사 특검이랑 해서 물타기를 한다고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시비 거는 건 김건희 방탄용이다,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인 겁니다. 배현진 의원이 입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계속해서 김건희 씨 리스크만 연동돼서 나오는 거고요. 한번 끝까지 떠들어보길 바랍니다. 전 뭐 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의 충성 경쟁만 하면 끝이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앞선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원 구성 관련해서 현재까지 근황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 구성에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7일까지 국힘이 명단 제출 안 하면 1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7일 어제까지 상임위안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데드라인을 7일 자정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샐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상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 제출과 원내대표 회동까지 거부한 건데요.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소수 여당 존중을 안 한다,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의장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아니, 언제부터 본인들이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소수 여당 존중, 지난 수십 년간 본인들이 소수 여당 존중했습니까? 하여튼 저 인간들도 말하는 거 보면 참.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준비한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예고를 했었던 거고요. 특히 법사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들어간다고 하죠.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18개 중에 11개 먼저 리스트를 정리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꼽히는 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과방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요 세 군데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도 자정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국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 이후엔 법대로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일찍이 예고했던 만큼 그냥 쭉 밀고 가면 된다고 보고요. 법정 마감 기한까지 최대한 맞추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걸 걷어찬 게 국힘입니다. 이걸 두고 또 거야 타령하고 입법 독재 타령하고 협치 타령할 텐데 애초에 저들은 협치의 협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원구성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4년 전 180석 때도 최소한 국민 눈치를 봤다면서 무슨 초유의 모습 타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원식 의장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도 계속했던 국힘 측 주장이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고요.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이렇게 맞게 만드는 국회 독재방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한 수준이고요. 애초에 저런 꼼수 자체가 먹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문제들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본인들이 했던 말까지도 뒤집는 게 현실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이재명 대표님이 통 큰 결단을 내려도 나 그런 적 없다, 이재명이 말하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합니까?
이건 민주당 지도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꾸준히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8개 중에 11개를 공개한 상황이고요. 이대로 10일에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